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가 국가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에서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는 최근 여수시에서 개최된 정기회의에서 남해군이 제출한 여수 남해간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했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지난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됐으나 타당성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그동안 정부 추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해저터널 건설을 건의한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위해 지난 2012년 남해군 주도로 창립됐습니다. 광양항을 1000만 TEU 거점 항만으로 만드는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동량의 4에서 5배에 이르는데 남북 경제 교류가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양항은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223만 개를 처리했습니다. 올해 물동량은 240만 TEU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준으로 광양항은 300만 TEU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40만 TEU를 달성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한 300만 TEU를 달성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000만 TEU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1000만 TEU 처리는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물동량 수준은 아닙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돼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 부두인 광양항 3-2단계를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3-3단계 부두를 개발하는 안도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항공인들도 남북 교류는 광양만권 경제는 물론 물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10개 기업 중 3개 기업 정도는 남북 경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 기업들이 남북 경협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면 광양항 이용에 따른 광양 물동량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남북 교류를 계기로 정부는 한반도를 H자 형태로 개발한다는 경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광양항이 물동량 1000만 TEU의 거점 항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조직원을 시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지역체육회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5년 12월 후배의 태도를 문제 삼아 조직원을 동원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시 체육회 부회장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 동안 범죄 사실이 없지만 과거에 범죄단체 활동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음주교통사고 사망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숨진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3.7% 감소했습니다.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해 초부터 심야 시간 집중 단속과 지역별 현장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시군민들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올해 민선 7기 고흥군이 과거 형식적인 군민의 날을 탈피하고 예년과는 다른 형식과 주제로 차별화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취임식이 취소됐던 민선 7기. 그래서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송기근 고흥군수가 군민들과 대면하는 첫 공식 행사이기도 합니다. 행사는 시작부터 이전과의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쟁적으로 준비했던 가장행렬과 입장식, 읍면대항 체육 경기가 사라졌습니다. 군민 대표단 모두가 한꺼번에 입장했고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내빈 소개도 짧은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체육 경기 대신 명랑 경기라는 이름으로 군민들이 함께하는 놀이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읍면에서 부담을 느꼈던 가장행렬 입장식을 폐지하여 군민과 향후가 함께 참여하는 군민 통합 입장식으로 바꿔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줬던 돌려주기식 의전을 모두 없앴습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도 군민들의 참여는 저조했던 유명 가수 초청 전야제도 없앴습니다. 대신 초청 가수는 톱스타는 아니어도 모두 고흥 출신으로만 짜여졌습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고흥 군민의 날.
이웃사촌들의 응원 속에 노련한 솜씨로 새끼를 꼬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 굴리기는 맘 같지 않았습니다. 왁자지껄 윷놀이는 주민 화합의 최고였습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군민의 날 행사는 딱딱한 관공서 행사라기보다는 청명한 가을 하늘에서 펼쳐진 어른들의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광주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로 같은 기간 전남 지역 0.1%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아파트 상승률은 소형과 10년 이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광양시가 0.11%로 가장 높았고 여수시도 0.09%로 상대적으로 바다 조망이 좋은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지역 현안 해결과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상임 및 소속 의원들과 만나 마그네슘 산업 육성과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예산을 건의하고 핵심 사업들이 국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상임 및 예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 들어간 가짜 운전면허증이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어이없는 실태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그 지인이 공모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사진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면허시험장 직원이 재발급을 주저했지만 지문이 일치하지 않냐는 우격 다짐에 못 이겨 그만 재발급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분실해서 재발급 받을 때는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이 일치하는지와 등록된 지문과 실제 지문이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진이 본인과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분석 프로그램이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성형수술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등으로 실제 본인과 달리 보일 수 있어서 면허시험장은 100%가 아닌 55% 일치율을 발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처럼 모습이 달라졌다고 큰 소리를 쳐도 자신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신분 사진 비교 프로그램의 비교값이 대비 50%, 5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4%, 56%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지문이나 사진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마지막 단계로 신분심사위원회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 MBC 취재 결과 면허시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3가지 단계가 있었지만 지문 확인만으로 가짜 신분증이 발급돼 버린 겁니다. 신분심사에도 안 오고 왜 그러냐면 그 사진 비교 프로그램을 안 돌리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도 안 꾸렸고 지문이 확실히 나와버리니까 뭐인지 알고 허술한 사진 분석 프로그램에다 부실한 제도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공인 신분증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허용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상임위원회 생중계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이를 위해 도의회가 내년 8월 실시를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3곳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만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7살 이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7월 이뤄진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도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군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자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고흥군청 과장 62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화장장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14일까지 도내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1도, 충북 제천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져 쌀쌀한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올라서 평년 기온에 회복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지방에서 보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 일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선 공기가 약간 탁하겠고 주말인 내일도 중서부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